평생을 남한테 피해주지 않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나야? 평생 정직하게 산 사람이 이런 꼴을 당하다니 이게 나라냐? 사기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사기당한 경험이 없다면 정말 운 좋은 거죠. 누구나 언제든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사기는 치유 불가능한 재산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데도 사기꾼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합니다. 자신들 이익 추구만 할 뿐 국민들에게는 관심 없는 사법 카르텔과 국회의원들이 사기 사건을 늘리는 주범이지만 나라를 팔아먹어도 그들을 뽑아주겠다는 이들이 국민의 절반이니 어쩌겠습니까? 그 대가가 피해로 돌아와도 징징거리지 말고 감당해야죠. 문제는 그 반대쪽에 있는데도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기꾼의 수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단 타겟이 되면 일반인들은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2번 사기를 당했지만 한 번은 소액이었고 한 번은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져나올 수 있어서 지금까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경험하지 않은 이들은 도대체 사기를 왜 당하는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사기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기당했는지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에 홀린 것 같다고 하잖아요. 딱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피해를 당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사기 관련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동영상 끝에 지난번 제작한 영상도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하시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기 방지를 위한 6가지 마인드셋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공개한 7부작 범죄 드라마 도쿄 사기꾼들은 사기꾼들이 전문가들을 어떻게 사기치는지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원제인 지면사는 주인을 가장해서 땅을 가로채는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2017년에 실제 일어난 일본 주택건설업체 세키스 하우스가 사기당한 사건을 모티브로 했는데요. 세키스 하우스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55억엔의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지면사 일행은 리더인 해리슨의 오른팔이자 교섭 담당 타쿠미, 법무 담당 요시, 캐스팅 담당 레이코, 정보 담당 다케시타, 그리고 위조 담당 나가이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케시타가 흑보 물건들을 가져오면 리더인 해리슨이 사기 대상물을 선택합니다. 주인이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혼자여서 신원 확인이 쉽지 않고 관리가 부실한 부동산이 안성맞춤이죠. 법무 담당 요시는 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아파트 건설 부지가 필요했던 마이크 홈즈사가 구매 의사를 밝힙니다. 레이코는 가짜 집주인을 골라서 집주인 정보를 외우게 합니다. 레이코는 후보들 중에서 진짜 주인과 외모가 가장 흡사한 남자를 고르지만 해리스는 진정성을 기준으로 고르는 차이가 인상 깊었습니다. 위조 담당 나가이는 신분증명과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무사 출신 요시는 마이크 홈즈 사장과 만나서 다른 경쟁자들의 존재를 시사하며 매매가를 올립니다. 의뢰 입장이 된 사장은 1억엔을 더 주겠다며 제안하고 요시는 못 이기는 척 수락하죠. 매매 계약 당일에는 사기 위험에 대비해서 구매자 측에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서류의 진위 여부와 주인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구매자 변호사가 지나칠 정도로 꼬치꼬치 확인하자 요시는 경험이 없다, 거래가 불안하다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불쾌감을 표시하지만 홈즈 사장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모든 확인 절차가 끝난 후 지면사 일당이 안도하려는 순간 구매 측 변호사가 뜻밖의 질문을 던집니다. 쇼핑은 어디서 하십니까? 이 뜻밖의 질문에 가짜 주인은 말문이 턱 막힙니다. 진짜 행세를 하는 가짜가 근처 쇼핑 장소가 어딘지 어느 곳이 저렴한지 알 수 없으니까요. 구매 변호사가 굉장히 똑똑했던 거죠.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남자는 소변을 지렸다고 화장실에 가겠다 하면서 구매자들의 이목을 분산시킵니다. 이때 타쿠미가 재빨리 가짜 주인의 귀에 이어셋을 집어넣고 들리는 대로 이야기하라고 시킵니다. 해리슨이 불러주는 대로 가짜 주인이 대답하자 변호사는 계약을 진행해도 좋다고 사장에게 조언합니다. 드라마지만 사기꾼들의 사기 수법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노하우는 머릿속에서 절대라는 단어를 지우는 겁니다.
사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보나 사기를 당하는 거지. 나 같으면 절대 안 당한다. 확인할 걸 제대로 안 하니까 당하는 거지. 물론 자신감을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절대라는 단어에 함정이 있습니다. 도쿄 사기꾼들에서 변호사가 체크한 상황을 보셨죠? 그 이상으로 확인할 자신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 사기 피해자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도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잊으십시오. 사기꾼들도 피해자들이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시간을 들여서 상대를 속이는 거죠. 두 번째 마인드셋은 쉽게 돈 벌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은행이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건물주들도 건물 관리하랴, 세금 관리하랴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로또도 1등 당첨 확률이 84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현재 936만 명인 서울시 인구에서 강서구, 강남구 인구를 뺀 사람들 중에서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극악의 확률을 뚫고 1등이 된들 최근에는 당첨자가 많다 보니까 인생 역전하기에는 금액이 한참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쉽게 돈 번다는 개념은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데요. 중고차를 터무니없는 가격에 준다거나 과일이나 생필품을 엄청나게 싸게 파는 경우도 해당되죠. 시세보다 훨씬 낮은 중고차는 허위 매물이거나 침수차거나 아니면 사고차이고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들은 상태가 안 좋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물건 볼 줄 모른다고 생각하면 제값 주고 사는 게 가장 좋고요. 투자할 때는 쉬운 돈벌이는 없다. 물건 살 때는 세상에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 딱 이 두 가지 명제만 기억하면 누구에게도 속을 염려는 없습니다. 상식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사기는 대개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제가 유그랜저를 탈 때 차가 크고 편안한 건 좋았는데 연비가 너무 안 좋은 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연비를 개선할 방법을 찾다가 광고를 봤는데 운전석에 달고 기기에 그래프를 유지하면서 운전하면 연비가 아주 좋아진다는 제품이었어요. 집사람은 말도 안 된다고 사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샀죠. 제품을 달고 매뉴얼대로 그래프를 보면서 운전을 해봤지만 1년 동안 사용한 후 소감은 제품 구매 전과 연비가 별 차이 없다였습니다. 왜 이따위 물건을 샀을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더군요. 판매자 말처럼 모든 차량의 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면 왜 TV나 신문에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차량 제조사들도 연비 1, 2km를 못 줄여서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혹시 최근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었나 말이죠. 살면서 늘 기억해야 하는 명언이 아는 만큼 보인답니다. 공부를 하든 또 물건을 사든 투자를 하든 사람을 사귀든 여행을 가든 무조건 명심하십시오. 가족들과 홍콩에 2박 3일 여행을 갔을 때 이틀째에 가이드 투어를 넣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동하고 자유여행이 다 좋은 건 아니구나 실감했거든요. 가이드가 현지에 오래 살면서 홍콩 문화와 법, 관습, 경제 등에 정통해서 자유여행에서는 들을 수 없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투어 장소와 연계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를 하고 물건을 사고 사람을 사귈 때도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식으로 돈 벌고 싶다면 기술적 분석 이전에 환율, 국제외교, 정치, 금융 등을 다 꿰고 자신만의 직감과 관점으로 시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수익을 올릴까 말까 해요. 오래전에 주식을 하다가 손해보고 나서 접고 난 다음에 주식 투자를 위해 필요한 지식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고 나서야 왜 제가 주식으로 돈을 못 벌었는지 알겠더군요. 주식시장의 개미들이 사실은 다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부동산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 피해액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기에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건 몇만 원짜리 제품을 살 때도 인터넷 가격 비교를 한다고 몇 시간 동안 난리치면서 수천에서 수억 원 부동산 거래에는 부동산
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믿고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나 호구라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은 기본이지만 이마저도 우리나라 법은 보호해주지 않기에 전세권, 확정일자, 부동산 보증보험 등 관련 지식을 다 알아야 합니다. 어떤 중개업자들은 집주인과 잘 안다면서 대리계약을 하거나 믿으라고 하는데 개소리라고 욕해 주십시오.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뭘 믿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맡깁니까? 계약 전에 찜찜한 사항은 절대 참지 말고 특약으로 정해놓고 보험도 들어놓으십시오.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계약 안 하면 그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가진 사람이 갑이거든요.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 계약, 부동산 업자가 관련 계약도 피하십시오. 등기부 등본 가압류 기록을 위조해서 사기를 쳐도 그 사실을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은행은 오리발 내밀고 피해자 책임으로 몰아가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본인 직관과 지식만 믿으십시오. 반드시 알아둬야 할 공부를 안 해서 사기를 당하면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사기를 당하는 가장 쉬운 경우가 바로 친한 지인이나 가족 소개로 사기꾼을 만났을 때입니다. 믿는 사람이 소개하기 때문에 경계심이 낮아진 데다 매너도 좋고 돈도 팍팍 쓰면서 접대해주면 경계심은 무너지기 마련이죠. 사기꾼들은 처음부터 돈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계속 만남을 이어가면서 피해자가 경계심을 풀 때까지 기다리죠. 목표가 관심을 갖는 분야, 예를 들어서 골프나 취미 같은 걸 같이 하면서 친해지는 데 우선 주력합니다. 계속 접대를 받다 보면 받는 입장에서도 뭔가 빚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대가로 뭔가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때 슬그머니 본론을 꺼내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상대방 이야기에 의문이나 의심이 없어지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투자 사기를 당할 때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원래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투자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지인과 함께 계속 만나고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새 내 관점이 달라져 있더군요. 일이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일이 잘 풀려서 도대체 나한테 얼마나 떨어질까만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기를 당한 사람들 대다수가 바로 이렇게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사항이 왜 나일까입니다. 더 좋은 조건의 다른 사람이 있거나 혹은 혼자 하지 왜 굳이 나를 끼워주려 하는 걸까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이죠. 지인이 소개한 누군가가 내게 돈을 맡겨주면 은행 이자에 3배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했다고 가정해보죠. 현재 대부분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6%대인데요. 3배면 거의 10% 수익률이니까 이 수치를 듣고 와 대단하다 투자해야겠네고 생각한 사람은 호구입니다. 말도 안 돼 사기네 라고 느껴야 정상이죠. 10%의 수익률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감이 안 온다면 다른 부문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물주의 건물주들의 평균 임대 수익이 얼마인지 아나요? 한참 좋을 때는 6%였는데 지금은 4에서 5%대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건물주보다 더 돈을 잘 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자영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0.5%대입니다. 이 수치는 세금과 은행 대출이자 제외여서 실제 수익률은 한참 밑으로 가겠죠. 하루에 10시간 이상 온갖 진상 손님 다 치러내고 직원들 관리하면서 얻은 소득이 겨우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도 10% 수익을 준다고요? 이상한 건 또 있습니다. 10% 수익을 나눠주려면 사업자는 자기 수익률을 포함해야 하니까 수익률이 최소 20% 이상 돼야 합니다. 카지노나 불법 도박을 제외하고 이 정도 수익을 내는 사업이 있나요? 실제로 이 정도 수익을 내는 사업이 있다면 왜 당신과 굳이 수익을 나누려 할까요? 혼자 하면 조만간 떼부자가 될 텐데 말이죠. 합리적인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10% 수익은 개소리고요. 내가 준 돈으로 다른 사람 이자 주고 또 다른 사람이 준 돈으로 내 이자 지급하다가 어느 정도 목표로 한 금액이 모이면 갖고 튈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모습이죠. 신기하게도 똑같은 폰지 사기 수법에 매년 수천 명이 당해서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을 잃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기꾼을 엿먹이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말고 이런 방법도 있겠네 정도로만 들어주십시오.
상대가 사기꾼임을 잘 알고 있다면 물먹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기당한 후에 고소나 고발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뿐더러 피해액을 복구하지도 못하니까 패스하고요. 사기꾼의 생각을 역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사기꾼은 사기를 칠 순간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나고자 할 때 가장 좋고 비싼 맛집과 술집에 가서 접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먹고 즐기면서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척 연기를 하십시오. 제안에 혹해서 투자할 것처럼 하되 뜸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접대를 오래 받죠. 사기꾼도 그동안 들인 돈과 노력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접대를 받을 만큼 받았고 이제 끝내고 싶다면 정말 고민되고 힘겨운 표정으로 안타깝지만 투자를 할 수 없게 됐다라고 말하십시오. 포인트는 꼭 투자하고 싶었는데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 때문에 불가능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기꾼 돈으로 취미생활도 하고 맛집 투어도 하고 혼도 내고요.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그런데 이 방법은 실천이 쉽지 않으니까 마인드가 강하고 연기를 잘하는 분들께만 추천합니다. 자, 오늘은 사기를 당하지 않는 6가지 마인드셋과 보너스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항상 사기꾼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산을 지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욕심을 경계하면서 행복한 생활하기를 기원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북마전이었습니다.